자, 우리 교재는 362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우리 조금 강의 흐름이 끊겼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봅시다. 우리 지방자치는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1961년, 52년에 지방자치, 전쟁 중에 지방자치를 했지만 61년도에 지방자치를 중단하고 91년 지방의회 선거하면서 다시 했으니까, 과연 우리 지방자치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보면 지방자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관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견해와 무슨 견해가 있다?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그래서 기억나죠? 고향은 누구예요? 스미스. 동반자는 라스키. 초등학교는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고등학교 됐습니다. 브라이스, 토크빌, 학문, 이렇게 학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행정은 직권이 좋고 어떤 행정은 분권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했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개만 기억하려 했죠. 자, 여러분, 지방자치를 하면 규모의 경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 규모의 경제 마이너스,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 안 심해진다?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필요성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실시하고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52년, 61년 중단됐다가 91년 시작됐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지금이 25년이니까 우리나라 지방행정 올해 다시 30년째입니다. 30년째. 그러니까 올해가 여러분 딱 어떤 거예요? 지방자치 안 한 기간하고 지방자치 한 기간하고 딱 일치하는 기간이죠.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지만, 저는 그 기간을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행정 강의할 때마다 상당히 신선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와 무슨 자치가 있다? 단체 자치가 있다. 다시, 무슨 자치와 무슨 자치? 주민자치와 단체 자치. 여기 있죠. 우리는 딱 봐도 뭘 만들어서 지방자치 단체를 만들어서 자치를 하니까 무슨 단체예요? 단체 자치가 되겠습니다. 요 하나만 기억하면 이해했죠? 자, 갑니다. 주민자치는 자치권은 무슨 인권? 첨부 인권이죠. 고유권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쿨리 판사예요? 딜런이에요? 쿨리, 여기는 딜런의 법칙입니다. 여기는 고유권설이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사무만 한다? 자기 지방자치 사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걸 지정해줘라 하면 개별 지정주의고, 자, 여기는 국가로부터 전래된 거, 무슨 권? 전래권이죠. 국가가 부여한 권리다, 무슨 설? 국권설이죠. 그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리고 국가사무를 예시하면서 해석에 따라서 우리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한다 그랬죠. 요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그랬죠. 주민자치는 지나치게 무슨 쪽에 가까워요? 분권 쪽에 가깝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직권에 가깝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최근에,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를 하는 국가에서 행정국가와 교통통신의 발달, 사람들의 생활 권역이 넓어나니까 구역을 초월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어제 비가 와서 분필이 축축하네. 그죠? 신중앙집권화. 다시 무슨 집권화? 신중앙집권화. 1920년대 이후, 즉
무슨 국가와 현상? 행정국가. 행정국가와 현상에 따라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오늘 저를 생각하면 되죠. 저는 오늘 관악구에서 여기 올 때 기초자치단체만 제가 보기에 한 10개를 지나왔거든요. 그죠? 저의 교통 문제는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활권이 광역화되면 구역을 초월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행정? 광역행정이 등장하고, 두 번째가 국가가 직접 국민적 최저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해 안 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세무서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세무서는 국세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의 국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만든 기관이죠.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게 지용문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그죠? 무슨 통제? 그래서 직무이행명령하고 취소정지,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요 비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상 통제, 재정상 통제. 자, 재정보고서를 내고 뭐 한다? 분석을 해서 우수하면 특별교부세 주고, 만약에 건전성과 효율성이 의심되면 뭐 한다? 재정 진단을 하죠. 그래서 재정위기단체, 긴급 재정관리로 이어지는 재정상 통제가 있습니다. 직무이행, 자 봅시다. 직무이행명령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니까 전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취소정지는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 무슨 명령?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광역행정 잠깐 보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1980년대 정보 실패가 발생하고 나서 단체자치의 국가에서 너무 집권적으로 하니까 지방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침해된다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신지방분권화. 다시 무슨 문화? 신지방분권화. 그러니까 주민자치국가들에서 이렇게 약간의 집권 쪽으로 가는 게 신중앙집권화라면, 단체자치 집권적인 나라에서 너무 집권적으로 하니까 지방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무슨 집권화? 지방분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양자의 지향점은 같죠, 그죠? 여기는 요쯤에서 만나도록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다시 가봅시다. 요거는 이제 논의가 쉽죠? 자, 말 그대로 지방자치 필요해? 어떤 유행할 거야? 최근의 경향은 뭐야? 하나 더가 뭐냐 하면, 국가가 여러분 직접 모든 일을 다 하고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를 들면 서울하고 인천의 관계, 또는 누구와 누구? 국가와 인천의 관계. 지금 이제 오세훈 유정복 시장님은 돈이 없는지 조용한데, 서울시장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떻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없다. 서울시 재정이 너무 심각하다. 왜 우리 돈으로 쓰려고 그러냐. 막 지금 싸우죠. 옛날에는 여러분 서울시장을 대통령 임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관계? 정부 간 관계. 다시 뭐라고요? 정부 간 관계. 이걸 Government relation. 다시 뭐라고? 정부 간 Government 관계를 우리가 relation이라고 그러죠. 정부 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정부 간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 모델에 대해서 시험에 엄청 많이 놉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모형은 무조건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로호데즈 모형.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이제 모형이 많습니다. 그리피 모형도 있고, 킹덤 모형도 있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레즈미론.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성장기구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론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그런데 좀 시험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정부 간 관계에서 이런 이론적 모양뿐만 아니라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싸우는 거. 옛날에는 내가 임명하면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갑니다. 싸우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잘합니다. 싸우는 게 국가기관하고 지자체끼리 싸울 수도 있죠. 다시 뭐라고요? 국가기관하고 지자체끼리 싸울 수도 있고 지자체하고 싸울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지자체끼리 싸울 때는 자 갑니다. 광역 vs 광역이 있고요. 기초 vs 기초가 있습니다. 자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붙어 있고 관악구하고 동작구가 붙어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 여기 인천이니까 계양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싸울 때는 누가 해결해 주는 게 맞겠어요? 요거는 동일한 그렇죠.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으니까 누가 그렇죠. 여기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다시 무슨 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광역자치단체장이 해결해 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엄청 싸우죠. 서울하고 인천하고 싸우면 누가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죠? 바로 행정안전부죠. 행안부 밑에 있는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중앙 무슨 해결기관? 분쟁조정위원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두 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기 요 두 개는 구속력이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봅시다. 예를 들면 인천하고 부평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싸웁니다. 다시 이렇게 국토교통부는 국가기관이죠. 인천은 광역이고 국토교통부하고 부평구하고도 싸울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자 행안부가 조정하면 안 돼요. 왜? 국토교통부하고 행안부는 레벨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협의조정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다시 어디요? 국무총리 밑에 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속여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다시 뭐라고요? 이 두 개를 속여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요거 두 개 쏘면 안 돼요. 다시 요 두 개를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론에서 지방행정의 역사. 우리나라는 요것만 기억합시다. 아까 했죠? 우리나라는 52년에 실시되었다가 이거 시험 나왔어요? 52년에 실시되었다가 언제? 61년도에 중단되었다가 몇 년도에? 91년도에 의원 선거를 하고 95년도에 의원 플러스 장 선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됐죠. 그죠? 요까지는 다시 몇 년? 이거 여기 해야 돼요? 몇 년도? 52년. 다시 몇 년? 52년. 50. 밑에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 지방 분권을 위한 다양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양준혁 선수가 그죠? 촉발분시 다시 시작. 양준혁 준자는 그냥 향찰이고 다시 양준혁 선수가 촉발분시 다시 뭐라고요? 양준혁 촉발분시 시작. 양준혁 촉발분시 앞에 보면 핵심 단어가 여기는 촉진위원회 여기는 발전위원회 분권위원회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 다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경선에 붙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자 그죠?
자, 이양위원회, 혁신위원회, 촉진위원회, 발전위원회, 풍권위원회, 이거 순서대로 배치하는 문제가 3번 나왔어요. 다시 양준혁 선수가 늦게 결혼했으니까 촉발해야 되겠지. 양준혁 촉발 분시 시작. 양준혁 촉발 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 서울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쭉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362페이지. 그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 이제 광역행정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광역행정 구역. 자, 구역 기존 구역 초월 밑줄. 기존 구역 초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적으로 하는 거죠. 공동처리의 첫자 동그라미. 밑에 연합의 연자 동그라미 양가로 2번. 통합의 통자 동그라미, 구역의 구자 동그라미. 그래서 광역행정의 방식은 처연통구. 다시 무슨 방식? 처연통구. 이렇게 특히 연합하고 통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공동처리는 행정협의회. 서로 협의를 하려면 연락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연락회의 밑줄. 협의회를 하고, 여러분 딱 협의라는 말 자체가 구속력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구속력 없다 별표. 구속력 없다. 됐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에는 과거에는 행정협의회도 의결이 필요했는데 보고로 간소화했습니다.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뭐가 없기 때문에? 아니, 구속력 없는 것까지도 지방의 의결을 받게 한다는 건 너무 심한 제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울, 경기, 인천이 교통 문제에 서로 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야. 지방 의결이 필요 없죠. 안 되면 밑에 조합 밑줄. 조합. 자치권과 법인격 있다 별표. 옆에다가 과세권도 있겠죠. 과세권 있을유. 자, 둘 이상의 사무 공동처리 밑줄. 공동처리. 사무를 공동처리 밑줄. 지방의 의결. 시도는 행안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 동그라미.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왜 지방의 의결이 필요해요? 뭐가 있으니까?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교통조합을 만드는 거야. 알았죠? 뭐가 있다? 법인격도 있고 구속력도 있고 과세권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과세권이 있으니까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과 과세권 있고 결정의 구속력 있다 별표. 결정의 구속력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들이 만든 것이니까 무슨 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밑줄.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요. 특별이란 말은 특정 사무란 말이에요. 다시 특정사무 자치단체. 다시 방금 했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이라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자치단체죠. 그래서 무슨 자치단체라고 그래요? 특별자치단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감상 특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특정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쉽죠. 무슨 사무를?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 위탁도 있고 공동설치도 있고 연락회의 별표. 연락회의 했죠 아까? 요 연락회의. 자, 연합은 기존 법인격 유지의 별표. 새로운 법인격을 만드는 거죠. 됐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라고 써보세요. 충청광역연합. 우리나라에서 가로 열고 24년 12월 쓰시고 24년 12월에 충청, 충남, 충북, 세종 4가지의 광역자치단체가 연합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 연합? 충청광역연합을 만들었는데 충남, 세종이 법인격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죠. 기존 법인격 유지 별표 됐습니다. 통합은 기존 법인격 소멸 별표. 소멸. 95년 도농통합이라 쓰세요. 도농통합. 됐습니다.
95년 도농 통합이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통합이 있었죠. 예를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자, 온양시 쓰시고 온양시 더하기 아산군 하살표. 그래서 무슨 시가 됐다 그랬어요? 아산시가 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온양시와 아산군의 법인격을 다 소멸시키고 새로운 무슨 시? 아산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또 하나 더 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삼천포 아니죠, 죄송합니다. 통영군하고 충무시가 합쳐져서 무슨 시가 됐다? 통영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충무김밥 맛있게 먹는데 충무김밥이 왜 충무김밥이에요? 과거 충무라는 동네에서 다시 뭐라고요? 충무라는 동네에서 그때 충무 안에 개근강이 있잖아요, 그죠? 충무라는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김밥이 너무 빨리 상하니까 재료를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김밥이에요? 충무김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밌는 얘기 뭐라 그랬어요? 충무시가 충무시를 읽기 싫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앞으로 통영김밥이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웃어 빨리. 그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겠죠? 이리시가 있었거든요. 이리시가 있었는데 이리시가 그 뜻은 아닌데 우리가 이리라는 동물이 늑대 이리처럼 좀 포악하고 나쁜 의미잖아요, 그죠?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합쳐져서 무슨 시가 됐어요? 익산시가 됐죠. 그것도 이제 무슨 통합? 도농통합입니다. 여러분 뭐 명주시 이런 거 있었는데 다 까먹었죠. 95년 옆에다가 빈 공간에 직활시 쓰시고 하살표 광역시 쓰세요. 이때 인천 무슨 시? 직활시가 무슨 시가 됐다? 광역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랬죠? 직활시가 광역시가 됐습니다. 특별한 구역을 만드는 무슨 방식? 특별구 방식입니다. 특별구 방식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처연통구 시작. 처연통구 공동처리는 협의회 연락회의라는 방식과 무슨 방식? 조합이라는 방식. 구속력 없다, 구속력 있다. 맞죠? 연합은 기존 법인격 유지, 통합은 합병은 기존 법인격 소멸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왼쪽에 법표, 법인격 없음의 별표. 다시 법인격 있다 없다? 법인격이 없다. 법인격 없음 별표. 법인격이 없다. 없음. 법인격 있음 동그라미. 법인격 입성에 방금 말했던 조합 있죠, 그죠? 됐습니다. 조합. 됐습니다. 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이 전형적인 조합의 한 방식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거 협력,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는 가로 열고 무슨 회의? 연락회의 쓰시고 무슨 회의? 연락회의가 있습니다. 연락회의. 그 옆에 내용은 볼 필요가 없고요. 다시 법인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죠, 여러분. 법인격 있는 건 두 개 뭐? 법인격 있는 건 뭐라고요? 조합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다시 뭐라고요? 조합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199조 밑에다가 방금 얘기했죠. 충청광역연합 써보세요. 우리나라는 199조에 근거해서 여기 써있다, 그죠? 거기 맨 오른쪽에 나와 있죠. 24년 12월 두 개 있으니까 12월 하나 지워주시고 2004년 12월 18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사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신중앙집권하는 시장 실패 이후 1920년대 쓰시고 20년대라고 쓰시고 밑에 영미법계 중앙통제의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역행정이죠. 촉진 요인에 교통통신의 발달 밑줄 교통통신의 발달 국민적 최저선 유지 별표. 왜냐하면 옆에다가 지역 격차라고 쓰시라.
화살표. 우리가 여기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분권을 너무 심하게 하면, 지방자치를 심하게 하면 뭐가 많이 일어난다? 이 지방 잠깐 보시면 지역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격차가 심하니까 국가가 국민적 최저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은 중앙 통제도 하고 재정적 통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다시 신지방 신중앙 집권화는 교통통신이나 국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자, 국민적 최저선 별표. 국민적 최저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뭐라 그랬어요? 권력은 여전히 분산되어 있지만 지식은 집중. 권력은 분산, 지식은 집중 별표. 자, 다시 신지방 분권합니다. 정부 실패 이후니까 1980년대 이후라고 써세요. 1980년대 이후부터 됐죠. 대륙법계 미출. 다시 무슨 계? 대륙법계. 앞에는 무슨 자치? 단체 자치.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호소가 내약 95년, 미국의 신연방주의. 미국의 신연방주의는 1908년이 아니고 1980년입니다. 알았죠? 신연방주의는 레이건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지방자치에게 권한을 넘기는 방식이었죠. 그죠? 잘 안 나옵니다. 자, 촉진 요인, 중앙집권의 폐해 심화, 그리고 국제와 세계화, 신자유주의. 무슨 정부를 추구해요? 작은 정부를 추구하니까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누구한테 다 넘겨준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줍니다.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 정보의 확산. 옆에다가 시민적 최저선 확보라고 써세요. 시민적 최저선 확보. 시민적 최저선 확보. 자, 중앙집권은 국민적 최저선이라면 지방분권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저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무슨 최저선의 확보? 시민적 최저선의 확보 됐습니다. 양자의 지향점은 똑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제2절 IGR 밑줄 IGR 분쟁 조정입니다. 앤더슨에 의하면 정부 간 관계는 연방정부 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지방 정부 단위단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총칭입니다. 뭐 그런 얘기고. 자, 라이트 별표. 라이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Separated Authority Model. 그러니까 separate가 분리됐다는 거죠. 분리된 권한, 권위 모델 또는 분리 권위 모델. Coordinate 조정이죠. Coordinate. 그다음에 Authority 조정, 권위 모형. 다시 무슨 모형? 조정, 권위 모형.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죠.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죠. 연방과 주를 보는 관점과 주와 지방정부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이원적이죠. 그래서 무슨 모형? 이원적 모델 별표. 동그라미 3번 무슨 모델? 이원적 모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연방과 주는 상호 분리된, 상호 분리 경쟁적 관계.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종속된 관계죠. 뭐 전형적인 쿨리 판사예요? 딜런의 법칙이에요? 딜런의 법칙이죠. 그죠? 자, 포괄 권위는 딱 봐도 우리나라 개발연대 시대죠. 중앙정부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상명하복인 경우.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의존적이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존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딜런의 법칙. 이게 더 딜런의 법칙에 유사하겠죠. 1868 무슨 법칙? 딜런의 법칙은 이거는 상명하복이니까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권위. 무슨 권위요? 포괄 권위. inclusive 뭐라고요?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무슨 권위? 포괄 권위 모델. 다시 무슨 모델? 포괄 권위 모델. 중첩 권위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맞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는 그 그림을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요렇게.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서로 각자의 독자적인 영역이 있으면서 서로 또 중첩적으로, 맞죠? 중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무슨 권위요? 중첩 권위. 다시 무슨 권위?
중첩권입니다. 무슨 권위? 중첩권이 됐습니다. 상호 대등 밑줄. 자, 포괄권위, 분리권위, 중첩권위. 시작. 포괄권위, 분리권위, 중첩권위. 요게 많이 나옵니다. 덧입이는 이론의 관점에서 봤는데 다원주의 동그라미. 역사적 진화과정 별표. 동그라미 2번 행정적 합리성. 다원주의는 각 나라가 집권과 분권의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까에 따라서 발전해왔다는 것이 무슨 관점? 다원주의 관점입니다. 신우파. 우리 우파는 여러분 이기적 인간을 전제하죠. 자, 합리적인 인간, 공공선택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볼 때 동그라미 3번 재분배는 중앙 동그라미, 개발은 중앙 지방, 배당은 지방. 다시 뭐라고요? 배당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효율적이고 재분배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효율적인데 개발정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두 다 효율적이다. 계급정치론 관심 없다. 엘리트론은 이원 국가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넘어보시면 되지. 요즘 잘 안 나와요. 다음 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던 샤이어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하향 지방자치 정치체제. 윌다브스키 협조 강제 갈등 합의. 무라마츠 수직 수평. 요거 한 번 나왔어요. 자, 무라마츠 뭐라고요? 수직 수평. 내용은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그죠? 수직적 관계다, 수평적 관계다. 엘코크. 자, 대리 모형. 아, 중앙정부가 시키는 걸 하는 거니까 상명하복이니까 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하죠. 그래서 여기 중앙정부가 시키는 걸 하니까 그죠? 절대 우리가 여기 중첩 권위와 유사하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대리 모양 옆에다가 가로 열고 무슨 권위와 유사하다? 중첩 권위. 이게 자 지워주세요. 포괄 권위라고 쓰세요. 딜런의 법칙이죠. 폴라의 법칙이 상명하복에 완전히 개천되니까. 동반자는 무슨 권위예요, 그래요? 동반자는 포괄 권위와 유사하다 해서 포괄 권위를 중첩 권위와 유사하다. 다시 무슨 권위와 유사하다? 중첩 권위와 유사하다. 제가 잘못 썼는데 이해하셨죠, 지금? 됐습니다. 국가가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무슨 관계예요? 상명하복의 관계죠, 그죠? 상명하복의 관계입니다. 동반자는 서로 대등하니까 무슨 권위? 중첩 권위. 마름, 스테워드 모형 별표. 상대적 자율성. 우리나라도 요즘에 마름 모형, 소작인 모형, 지배인 모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소작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습니다. 지주와 소작농 관계는 완전히 상명하복의 관계죠, 그죠? 요게 이제 중앙정부라고 생각하고 요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지주와 소작농을 연결하는 중간에 국사에 보면 마름이라는 존재가 있죠. 마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이익에 종속되지만 지주의 의견에 종속되지만 때로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지주한테 가서 요거 좀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죠. 그럼 절대적 자율성이에요? 상대적 자율성이에요? 상대적 자율성. 다시 무슨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 그래서 외국에는 이 표현을 스테워드라고 하거든요. 우리 스테워드는 우리 행정학에서 뭐로 번역해요? 청지기로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모형? 청지기 모형. 무슨 모형? 마름 모형. 요걸 여러분 호텔에 호텔 사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으면 중간에 누가? 지배인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모형? 지배인 모형이라고 하게 돼요. 무슨 모형? 지배인 모형. 그래서 어떤 분은 밑에 보죠. 킹던의 소작인 모형과 유사 밑줄
킹던의 소작인 모형과 유사하다. 스테워드 모형. 다시 무슨 모형? 스테워드 모형. 윌슨의 게임. 윌슨과 게임 모형에서 대립 모형. 포괄권이 맞죠? 권력의존 모형. 중첩권이. 이것도 노죠. 지배인 모형, 소작인 모형, 마른 모형. 됐습니다. 윌슨 게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로저의 모형이 재밌습니다. 로저 모형은 대립 모형은 무슨 권위? 포괄권이 맞죠? 동반자 모형은 무슨 권위? 중첩권이 맞죠? 상호의존 모형은 전략적인 협상을 합니다. 바로 권력 의존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다시 무슨 의존 관점? 권력 의존. 동그라미 2번 별표 로즈 마이너입니다. 상호의존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보유하는 자원 동그라미에 따라서 상호의존한다. 생각해보면 중앙정부는 여러분 지방정부보다는 동그라미 3번 법적 자원과 돈이 많으니까 무슨 자원의 우위가 있어요? 재정자원의 우위가 있는데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필요하죠. 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지방정부 동그라미 정보자원과 무슨 자원이 우위가 있다? 조직자원의 우위가 있으니까 서로 우위에 있는 자원을 교환하는 다시 뭐라고? 그래서 무슨 모형이라고요? 상호의존 모형 또는 전략적으로 협상하겠죠. 이번 정책을 집행할 때 지금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자 소비지원금 있잖아요. 소비지원금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국가가 제정하고 법률을 만들었죠. 집행은 실제로 누가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뭐 한다? 상호 의존돼 있죠. 뭐에 따라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다는 해서 국가는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가 없죠. 돈은 누가 많아요? 중앙정부가 많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하고 뭐가 많다? 조직자원이 많다. 그리피스 밑줄 자유방임 규제 장려. 자유방임 규제 장려는 누구? 그리피스. 제목만 보면 되는데 자 누구? 엘코크 모형하고 윌슨 게임 킹던은 무슨 모형? 마른 모형 소작인 모형 지배인 모형은 누구? 엘코크 킹던 윌슨과 게임. 알았죠? 규제 방임 장려는 누구? 그리피스. 전략 모형 상호 의존 모형은 누구? 로즈입니다. 로즈.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로즈가. 넘어갑시다. 오체의 분권화 정리 밑줄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 생산 비용이 동일하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 동그라미. 다시 오체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자치 옹호 쓰세요. 지방자치를 뭐하는 이론이다? 옹호하는 이론이다. 지방자치를 뭐하는 이론이다? 옹호하는 이론입니다. 오체의 분권화 정리. 같은 비용이 같으면 누가 제공하는 게 좋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게 좋으니까 지방자치를 옹호하겠죠. 그램 리치 밑줄 끈끈이 효과. 지방정부가 상위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주민들의 조세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 되게 재밌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연금을 너무 그냥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넣어놨는데 답만 알면 돼요. 자, 봅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100을 내려주면 주민들한테 100을 덜 걷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똑같은 예산을 유지하려면 중앙정부 주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치단체장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다시 플라이 페퍼 끈끈이 효과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지원금을 내려줘도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효과를 뭐라 그런다? 끈끈이 효과. 다시 무슨 효과? 끈끈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 번째 줄에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지방관료 밑줄. 그러니까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밑에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크로나이는 연성 예산 제약 밑줄. 상당히 이게 여러분 인천의 아시안 게임 같은 거죠. 여러분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하고 나서 엄청 적자 발생했죠. 인천시장이 그거 왜 추진했을 것 같아요?
누가 갚아준다고 항상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갚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게 연성예산제약이야. 땡깡 부려서 무조건 해버린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권력구조. 동그라미 1번 달 밑줄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오랜만에 하네. 그죠? 정책학에서 기억나죠? 이익집단론은 지방정부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다원주의죠. 그죠? 신다원주의는 기업과 정부의 우월적 힘, 어떤 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다원주의죠. 엘리트론은 소수의 엘리트 집중 밑줄. 지방정부 정책 결정의 지배적 영향력 밑줄. 여러분들이 인천시의 정책 결정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에서 결정된다고 믿어요? 유정복 시장부터 해서 소수의 엘리트 명망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습니까? 그 관점은 바로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차이죠. 최근에는 성장기구, 성장연합론 밑줄, 몰리치 밑줄, 몰리치. 지역사회 정치경제를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 등의 무슨 연합? 성장연합이 주도한다 밑줄. 3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장연합은 주택의 사용가치를 강조하겠어요? 교환가치를 강조하겠어요? 성장연합 동그라미, 교환가치 동그라미. 반성장연합은 보존가치. 여러분들 집값 상승되는 거 좋잖아요. 그죠? 주역 주민들이. 그죠? 집값 상승되려면 자주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가치? 교환 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연합이 지배하고 있죠. 그죠? 송도 보십시오. 송도. 송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태, 환경보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건설해서 가격을 상승시켜서 토지의 무슨 가치? 교환 가치를 높이려는, 그러니까 인천도 무슨 연합이 지배하고 있다? 성장연합이 지배하고 있다. 무슨 연합? 성장연합이 지배하고 있다. 요 정도는 너무 쉽죠? 넘어가시죠. 근데 결론 이해 보면 때로는 여러분 어떤 동네는 청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태마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생태 환경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연합이 지배해요? 반성장연합이 지배해요? 반성장연합이 지배하니까 누가 승리할 것인지 예측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별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장연합이 주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반성장연합이 주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배하기 어렵다는 거죠. 레짐 밑줄. 동그라미 1번 정부 동그라미 비정부들의 협력관계 밑줄. 레짐 이론 옆에다가 로컬 거버넌스라고 써보세요. 로컬 거버넌스. 영어로 LOCAL 로컬 거버넌스. 레짐 이론은 거버넌스, 민간 협력의 지방정부의 구현 방식에 대한 연구. 다시 뭐라고요? 민간 협력의 거버넌스가 지방자치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동그라미 2번 공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일 수도 있죠.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신념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밑에는 다 넘어가고 스톤 봅시다. 스톤. 자, 현상 유지의 표 보시면 맨 왼쪽부터 현상 유지. 뭐 아시겠죠? 소규모 높은 친밀성. 그냥 특별하게 지역의 변화를 원치 않는 레짐이죠. 그 다음에 개발 레짐은 아파트 짓고, 그죠? 뭐 공연장, 운동장 건설하는 그런 당연히 무슨 레짐? 인천은 지금 개발 레짐이잖아요. 저기 저 위에 뭐죠? 여기 신도시? 여기 위쪽에 청라, 운정은 아니 청라, 송도. 지금 인천은 붐이 푹 일어나죠. 무슨 레짐? 개발 레짐. 중상계층 진보 레짐은 자연 환경 보호 밑줄. 하층기회 확장 레짐은 저소득층 보호. 느낌 있죠? 위에 올라가 보면 동그라미 3번. A씨가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한 무슨 산? 제 모습 찾기 사업.
환경보호를 강조하죠. 무슨 레짐? 중상계층 진보 레짐. 요거는 기출지문입니다. 환경보호를 강조하면 무슨 계층? 중상계층 진보 레짐. 다시 뭐라고요? 중상계층 진보 레짐.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시하면 무슨 레짐? 하층기회 확장 레짐. 다시 무슨 레짐? 하층기회 확장 레짐. 스톤이 가끔 나왔고요. 스토크와 모스버그는 도구적 레짐은 단기 사업 밑줄. 인천 아시안 게임이라고 써보세요.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이 단기적인 어떤 국제적 이벤트나 축제, 사업을 위해서 민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죠. 왜 도구적 레짐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단기 이벤트나 사업을 위한 도구로서 레짐을 구축한다. 무슨 레짐? 도구 레짐. 유기적 레짐은 높은 결속력, 소규모 도시, 현상 유지 레짐이라고 쓰시고, 현상 유지 레짐, 현상 유지하는 레짐하고 똑같죠. 상징적 레짐은 변화를 위한 어떤 상징어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슬로우 도시. 느낌 있죠, 그죠? 뭐 생태 도시, 무슨 도시? 슬로우 도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위한 레짐이죠. 그래서 무슨 레짐? 상징적 레짐. 자, 그래서 스톤이 조금 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분쟁 조정입니다. 다 필요 없고 동그라미 3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무총리 밑줄. 중앙 동그라미, 자치단체 동그라미.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이거 중요하고. 자, 기억.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에 있겠죠. 행정안전부 밑줄.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있겠죠. 됐습니다. 광역. 그렇죠. 광역, 특별시, 광역시, 도. 밑에다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 쓰세요. 광역자치단체장. 자, D가 밑에 C.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다 별표. 자, 요거 여러분 잘 속습니다. 자, 갑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국무총리 밑에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다. 광역에 싸우면 중앙분쟁, 기초가 싸우면 지방분쟁인데 요거 이제 응용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요렇게. 부평하고 서울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인천 밑에 가면, 서울 밑에 가면 당연히 인천이 이기고 서울이 이기겠죠. 구역을 달리하는 기초와 광역의 분쟁 조정은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밑에 가야 되겠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의 역사입니다. 자, 52년 별표. 52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몇 년도? 52년. 동그라미 3번 61년 밑줄. 516은 거꾸로 하면 몇 년도 나온다 그랬죠? 516은 16이니까 몇 년도? 61년도. 지방의회 해산 동그라미. 4공화국 유신헌법에는 조국 통일 밑줄. 조국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안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5공화국은 재정 자립도 밑줄. 저 때는 이걸 많이 외웠는데 요즘에 이건 필요 없습니다. 6공화국은 됐죠. 91년 지방의회 별표.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밑줄. 이양위원회에서 양자 동그라미. 노무현 정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혁자 동그라미. 이명박 정부는 분권촉진위원회의 촉 동그라미. 박근혜 정부는 발전위원회의 발자 동그라미. 문재인 정부는 분권위원회에서 분자 동그라미.
23년 7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시차 동그라미. 자, 갑니다. 그럼 자, 해볼게요. 자, 집어 보시죠. 양혁 촉발 분시는 좀 잘 안 외워지니까 준자를 살짝 넣어서. 준은 준비위원회 아니다. 준은 아무것도 자, 양준혁 선수가 촉발해야 됩니다. 양준혁 선수 촉발 분시. 시작. 양준혁 촉발 분시. 자, 양준혁 촉발 분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양혁 촉발 분시. 시작. 양혁 촉발 분시.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괄위양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2012년 1월에 했는데 요 내용들은 우리가 책 내용을 쭉 보면서 다 하면 될 테니까 일단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거기 이제 371페이지에 자 18세 주민발안 18세 별표 25년 쓰시고 주민 소환 써보세요. 19세. 지금 현재 우리나라 25년에 모 주민 소환만 빼고는 전부 다 몇 세? 18세로 다 통일됐습니다. 알았죠? 18세 별표 뭐라고요? 18세. 노 몇 살? 18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별표. 내용은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대통령 별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 다시 대통령 직속에 해가지고 그 보면 시도지사 협의회 대표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자 시도의장 협의회 대표자 시군 자치구 되게 재밌죠 그죠? 잡으세요. 시도지사가 우리나라의 시도지사가 17명이거든요. 시도지사는 다 참여하는데 시군구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22개거든요. 시도지사는 누구만? 시도지사 협의회 대표자만 참여해요. 알았죠? 됐습니다. 행안부 별표, 중앙지원단 별표. 이거 시험 났어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원단은 당연히 지방자치 업무를 총괄하는 어디에 둔다? 어디에 둔다? 행정안전부에 둡니다. 됐습니다. 이게 2년 전부터 여러분 23년부터 되고 있는 게 그 밑에죠. 자, 잡으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들 내년에 지원할 때 잘 봐야 돼. 여러분 잘 잡으세요. 옛날에는 부평구 의회에 일할 공무원을 부평구청장 임명했거든요. 근데 2023년부터 누가 임명하는 걸로? 지방의회 의장 임명하는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24년부터 이렇게 해서 2명 이렇게 뽑습니다. 일반 행정하고 또 시험 문제가 같은데 이제는 시의회로 별도로 뽑아요. 옛날에는 일반 행정을 뽑아서 자치단체장이 시의회에 보내줬는데 이제는 시의회 직접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균발 4번 분권 동그라미, 균형 동그라미, 발전 동그라미. 지금 현재 분균발입니다. 다시 무슨 법? 분균발. 분균발의 바로 맨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사각형 보시면 지방시대위원회. 다시 아까 했죠? 양준혁 촉발 분시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근거법률이 뭐라고요? 분균발입니다. 다시 뭐라고? 분권균형발전 특별법. 뭐라고요? 분권균형발전 특별법. 하나만 균형발전 특별회계 별표. 됐습니다. 특별하게 밑줄 치시고 기획재정부 장관 쓰세요. 이것만 특별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 균특이라고 하는데요.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관리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방행정 서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칠판 보시면 말로 필요해? 알았어. 무슨 유형이야? 최근에 어떻게 변하고 있다?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 문제가 중요하겠죠.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실제는 싸울 때 어떻게 협력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싸울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까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